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남북국 시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남북국 시대는 크게 보면 남국하고 북국하기 병존하던 시대를 말한다. 남국은 신라를 말하는 거고 북국은 발해를 말한다. 자, 그래서 89쪽 보시면 크게 계관표가 나와 있죠. 세기별로는 크게 7세기, 8세기, 9세기, 10세기인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박스 있죠. 고왕, 대조영, 무왕, 대무예, 문왕, 대흠무, 선왕, 대인수, 멸망, 고개 발해에 대한 설명이야. 북국 발해 이렇게. 그 다음에 무열왕부터 경순왕까지 있는 거 있죠. 요 왕들이 바로 신라의 왕들이야. 그래서 먼저 이제 이걸 합쳐서 두 나라, 이건 남국, 그다음에 북국에서 남북국이라고 한다. 근데 이제 먼저 통일신라, 신라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자고요. 자, 신라는 어떻게 돼 있다? 크게 개관을 하면 무열왕부터 공부를 하십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때부터를 중대라고 하는 거지. 무열왕, 중대. 그래서 중대란 어떤 시대를 말한다? 무열계 진골이 왕이 되던 시대를 말한다. 무열계 진골. 오케이. 자, 그래서 바로 이 무열왕 바로 전왕이 진덕 여왕이거든요. 그래서 진덕 여왕을 마지막으로 성골주신 왕이 단절이 되고, 김춘추야 이 사람이. 김춘추 무열왕부터 최초로 진골주신 왕이 이제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무열왕의 직계 자손들이 왕이 되는 시대, 이걸 무열계라고 한다. 그래서 무열계가 집권했다. 주요 왕으로는 누가 있다? 모든 왕은 아니지만 무열왕, 그 다음에 문무왕, 그 다음에 신문왕, 그 다음에 성덕왕, 그 다음에 경덕왕, 그 다음에 해공왕, 마지막이다. 그래서 중대는요, 왕들이 좀 중요해. 그래서 왕의 순서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무열왕부터 해공왕까지, 무열왕부터 해공왕까지, 해공왕까지 일단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세요. 무열왕부터 해공왕까지, 요게 바로 중대를 말한다. 중대. 자, 이때는 누가 왕이 되던 시대를 말한다? 무열계 진골. 그냥 줄여서 무열계. 주요 왕은 누가 있다? 무열, 문무, 신문, 성덕, 경덕, 해공. 그러나 이제 통일신라 시대에는 주로 요 신문왕이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일단 하고서 더 하라고. 자, 그래서 그렇게 끊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덕왕부터 나오는 거 있지? 선덕왕부터, 그 다음에 대충 주요왕이 뭐 원성왕, 그 다음에 뭐 헌덕왕, 그 다음에 뭐 흥덕왕, 그 다음에 뭐 진성여왕, 진성여왕이야. 마지막 경순왕, 이런 식으로 요 주요왕. 자, 첫 선덕왕부터 경순왕까지, 여긴 뭐라고 한다? 하대라고 한다. 하대는 누가 왕이 되던 시대다? 내물계가 왕이, 내물왕의 후손들이 왕이 되던 시대야. 내물계.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시기는 두 개로 나누는 거야. 무열계가 집권하였다, 내물계가 집권하였다. 무열계가 집권했다 하면 중대, 내물계가 집권했다 그러면 하대. 그리고 왕들은 여기에 있는 왕들이 더 중요하고, 여기는 왕보다는 사실들이 중요한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 나갑시다. 지금 개관만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거 중대, 하대, 삼국사 기준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복습을 하시라고. 어디서 끊었어? 해공왕과 선덕왕 그 사이에서 중간에 딱 나왔잖아. 그리고 중대, 그 다음에 하대. 다시 정리. 요 전 무열왕 진덕여왕까지는 성골, 상대. 요 때부터는 진골이 나오는데 무열계 집권, 무열왕부터 해공왕, 중대. 그다음에 요 때는 내물왕의 후손들, 내물계 집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선덕왕부터 경순왕, 하대 이렇게. 그 밑에로 보면 삼국유사 기준으로 보면 이건 왕칭호니까 무열왕 이후부터 망할 때까지 다 시호시대. 그래서 하고에 해당된다. 하고. 그러나 이 시기는 하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지? 설마. 중대,
하대. 자, 통일신라 시대 공부할 때는 중대 하대 그 개념을 계속 기억하세요. 머릿속에. 중대 하대. 이 중대 하대에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달라져. 그래서 그걸 자꾸 비교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 놓으시고 넘어갑시다. 자, 80, 90쪽으로 갑시다. 90쪽. 자, 90쪽을 보면 지금 위에는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니까 삼국사교, 삼국유산 다시 복습을 하시고 지금 주요 왕들 정리하는 거야.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 성덕, 경덕, 해공왕에 대해서 합시다. 줄치고서 한 번씩 봅시다. 자, 무열왕은 누구의 양보로 즉위했다? 알천의 양보. 삼국시대 말씀드릴 때 그런 얘기 하셨죠. 화백회의 할 때도 했고 진덕여왕 할 때도 했고. 자, 성골 출신이 진덕여왕을 마지막으로 아예 사람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후사를 결정하지 못하게 되자 화백회의에서 맨 처음에는 알천을 왕으로 추대했다고. 그래서 그런 사료지문이 실제로 몇 번씩 나왔어. 우리 사료지문 편에도 그게 나와요. 화백회의에 의해서 알천이라는 사람을 왕에 추대했다. 진덕여왕 다음에. 근데 알천이라는 사람이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젊은 춘추공이 하는 게 낫겠습니다 하면서 양보를 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그래서 그게 바로 춘추공이 무열왕이거든. 자, 그래서 결론. 알천의 양보로 즉위한 사람이 누구다? 무열왕 김춘추다. 이 사람은 최초로 무슨 출신 왕이다? 진골줄. 처음으로 뭘 사용했다? 시호줄. 그래서 이거를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의 시대 구분의 용어로 한다면 진골 출신 왕이다. 중대의 시작, 무열계. 시호 시대다. 하고의 시작.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무엇을 설치했다? 사정부. 거기다는 연필로 간략하게 감찰, 관리 감찰기구야. 사정부. 그 다음에 갈문왕제도 폐지. 그 다음에 삼국통일과 관련해서는 이 사람은 삼국통일의 기초를 놓았다 이래야지 삼국통일을 완성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삼국통일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다. 백제까지만 멸망시킨 사람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은 뭐 그 정도가 되는 거지. 지금은 정치적인 면에 초점을 맞춰서 보세요. 처음으로 무슨 출신 왕이다? 진골. 처음으로 무슨 시대다? 시호. 그래서 중대 하고의 시작이다. 관리 감찰 기구로 뭘 두었다? 사정부. 그 다음에 삼국시대 왕의 버금가는 세력. 그게 갈문왕 아니야? 갈문왕 제도를 어떻게 했다? 폐지. 그 다음에 통일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다. 통일을 시작한 사람이다. 기초를 놓은 사람이다. 백제 멸망하는 데까지. 그래서 크게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거야. 자, 무열왕 이후부터는 그 전보다 왕권이 강화된다. 자, 그래서 중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전보다 왕의 권한이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은 여기 사정부 설치하고 갈문왕 폐지하고 통일의 기초를 놓고 삼국 통일도 이것도 다 왕권 강화로 연결될 수 있다. 의미는. 그 다음에 문무왕으로 가십니다. 문무왕은 삼국 통일을 완성시킨 사람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뭐. 통일의 기초는 이 사람. 그러나 676년 안동도부를 당나라가 이동한다. 그걸 통일 최후의 조치로 보는 거지. 그래서 삼국 통일을 완성했다. 통일을 완성.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통일은 중대에 일어난 사실입니까? 상대에 일어난 사실입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중대에 일어난 사실이야. 근데 보통 이제 공부하기 쉽게 그냥 통일 후 해가지고 그냥 여기서부터 하는 건데 결국은 통일 후는 문무왕 이후부터를 말하는 거지. 정확히 표현하면. 그래서 어쨌든 통일의 완성은 중대 사회에 일어난 거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의상의 부석사 창건. 그것도 중요한 거. 근데 문화편에서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줄만 쳐놓으세요. 의상이라는 승려를 굉장히 잘 물어보거든. 그래서 의상이 부석사를 창건했다. 해동, 화엄정, 시조 이렇게만 미리 예습을 조금 합시다.
그리고 문화편에서 나오는 거, 경제, 사회, 문화에서 나오는 거는 한 번씩 더 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주로 정치에 초점을 맞춰서 보자는 거지. 그러나 어쨌든 의상, 부석사, 해동, 화엄종, 시조. 그래서 의상과 문무왕 항상 연결해야 돼.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주화군의 외사정 파견, 주화군의 외사정 파견. 그거 줄 삼국 통일을 완성했다. 그다음에 주화군의 뭘 파견했다? 외사정을. 이것도 감찰관이야. 감찰. 그러니까 신라의 감찰 기능을 맡았던 것은 두 개가 있는 거야. 중앙의 사정부하고 지방의 외사정. 이건 다 기능은 감찰로 가면 돼. 이건 중앙이고 주화군은 지방이니까 지방간 감찰관이야.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요거 정도만 크게 중요하다. 그래서 문무왕, 그다음에 문무왕 수중릉, 뭐 안압지 이런 것들 누누만 봅시다. 나중에 또 할 거니까. 신문왕은 별표 쳐놓고 신문왕을 물어볼 때 맨 밑으로 먼저 갑시다. 신문왕이 이제 이 사람이 통일신라 시대 때는 제일 중요한 사람인데 신문왕을 물어볼 때 사료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만파식적의 설화라고. 만파식적의 설화. 내지는 하나가 더 나왔지. 설총이라는 사람이 지은 문학 작품이 있어. 화왕계. 화왕계. 그거 반드시 줄 수 있어. 이거 사료지문 반드시 읽으십시오. 그래서 만파식적의 설화가 나온다. 화왕계라는 문학 작품을 준다. 그리고 이 시기의 신라의 상황 이렇게 물어본다. 그럼 어느 왕 때 물어보는 거다? 신문왕 때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료지문은 반드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때 일어난 일이 뭐냐고 이거 주고 이때 일어난 일이 뭐냐?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거지. 첫째, 이때 이제 진골 귀족들의 반란을 일으켰어. 그게 김흠돌의 반란이야. 김흠돌의 반란. 그거 줄쳐놓고 김흠돌의 반란. 그러나 이때는 왕권이 강해. 그래서 김흠돌의 반란을 진압하고 진골 귀족들을 숙청합니다. 그러면서 왕권을 더 강화시킵니다. 두 번째, 중앙행정관청의 의미가 있어. 자, 신라의 중앙행정관청은 법흥왕 때 병부를 시작으로 필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치되어 왔거든요. 맨 마지막으로 설치된 게 예작부하고 공장부야. 그래서 신문왕 때 가장 마지막으로 설치됐다. 중앙행정관청, 예작부하고 공장부.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 의미적으로는 중앙행정관청의 완비, 중앙통치체제 완비.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는 유학교육계. 이거는 이제 정치경제사회면에 또 볼 거지만 신문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다 본다. 자, 최고 유학교육기관, 학교를 설립하는 거야. 삼국시대 신라에는 학교라는 기관은 기록이 안 보였단 말이야. 근데 통일신라 시대는 국학, 이거는 최고 유학교육기관이야. 학교, 국학. 단순하게 통일신라 시대 최고 유학교육기관 국학. 어느 때 설치? 신문왕 때 설치. 그거. 그다음에 구주오소경. 이거는 뭐냐면 지방제도 정비. 신라의 지방제도는 삼국시대는 5주 2소경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당연히 통일신라 시대 때는 영토가 넓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9주로 확대되고 5주로 확대됐다. 내용은 지방행정구역 정비, 9주 5소경. 구서당 10정. 구서당 10정. 이거는 군사 조직이거든. 그래서 삼국시대부터 이 나라에만 유일하게 군대 이름이 나왔잖아. 서당과 정. 근데 여기서 중앙군이 서당, 지방군이 정. 그래서 중앙군은 구서당, 지방군은 10정. 의미 군사 조직 완비. 자, 그다음에 경제 정책. 자, 이 사람은요, 관료들에게 무엇을 주고 관료전이라는 것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노급의 개념은 이미 삼국시대 하셨죠. 다시 복습시켜 드리면 삼국시대 국가에서 귀족들에게 준 토지를 시급이나 노급이라고 한다.
신라로 간다. 신라에서 귀족들에게 준 토지를 시급, 노급이라고 한다. 근데 귀족은 맞지만 더 들어가면 나누라 그랬지. 공신에게 주는 것은 시급, 그 다음에 관료들에게 주는 것은 노급. 따라서 관료들에게는 그전에는 뭘 줬었는데, 노급이라는 걸 줬었는데, 신문왕 때는 관료전이라는 걸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근데 노급은 뭘 주는 거라 그랬죠? 수조권, 조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이 아니라 그렇지. 절대로 수조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 그래서 곡식을 걷거나 특산물을 걷기도 하고, 플러스 농민들도 줬다 그랬지. 농민들을 강제로 부역 동원할 수 있는 권한. 그런데 관료전은요, 농민을 강제로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토지야. 나중에 또 공부할 거야. 지금 듣기만 하세요. 노급은 수조권 플러스 노동력 수치도 준 거야. 근데 관료전은 수조권만, 노동력은 안 돼. 그러면 진골 귀족 입장에서는, 받는 입장에서는 경제적 기반이 축소된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이 조치는 정치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신문왕은 관료들에게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함으로써 어떻게 왕권을 강화했다. 가문사지 삼신석답은 그냥 나중에 또 보자고. 자,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요건 다 중요하단 말이지. 요거는 다 중요하다. 김흠돌의 반란, 예작부하고 공장부를 끝으로 중앙행정관청 완비, 유학교육기관인 국학 설치, 지방제도인 구주 오소경제도 정비, 중앙군인 구서당과 지방군인 십정 정비, 진골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을 축소시킬 목적으로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배제했다. 자, 요게 바로 다 뭐야? 신문왕의 업적이다. 그러면 신문왕 이렇게 안 주고 만파식적이나 황계를 줬다. 이 시기의 상으로 맞는 것을 하면 이런 게 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거는 다 왕권 강화와 관련 있는 거야. 어쨌든 무열왕 이후부터는 전체적으로 왕권이 강화되는 시기로 보는 거야. 그걸 어느 정도 확립시킨 사람이 이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그네. 중대 전제 왕권을 확립시켰다. 그래서 삼국통일하는 과정에서, 내지는 삼국통일한 이후에는 이전보다 왕권이 강화되면서 정치가 안정되어가는 시대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대, 중대, 하대를 비교할 때 이 중대 사회가 가장 신라의 전성기라고 평가받는 부분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하이라이트가 신문왕 때라는 거야. 그래서 신문왕은 아주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도광으로 갑시다. 성도광은 뭐 공자, 십철, 72 제제의 화상을 국학에 안치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이건 이제 눈으로만 봅시다. 나중에 이건 또 볼 거는, 유학할 때는 이게 볼 거야. 누각전, 물시계 설치했다는 등 백성들에게 정전, 그걸 주천하. 그게 제일 잘 나오는 거야. 백성들에게. 이건 경제 부분에서 또 한 번 볼 거지만, 성도광 때는 주로 요걸 주로 물어본다고. 성도광 때는 백성들, 대상은 누구야? 백성들에게 무엇을 지급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그래서 정전 지급 기억하세요. 그래서 정전이 지급되었다. 성도광 때. 그거 하나만 일단 확실하게 외우세요. 그 다음에 이때는 발해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을 때거든. 그래서 뭐 북쪽 국경 지방의 장성을 축조하기도 했다는 등 당의 영촉으로 발해 남쪽은,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할 때 이런 내용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 왕의 업적은요, 지금은 뭐 몇 가지를 중요한 것을 유치부로 보되, 다 문학까지 공부한 다음에 다시 와서 확인을 반드시 하세요.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눈에 잘 보일 거니까. 그러나 지금은 주로 중요한 거 위주로 하자고. 그다음에 경도광 때. 경도광 때는 뭐 한화 정책을 실시했다는 등 월봉을 폐지하고 노급을 부활했다. 그거 줄 쳐놓으세요. 그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지금은 경도광 때는 뭐가 다시 부활되었다. 이것도 경제할 때 또 한 번 볼 거긴 해. 노급이 다시 부활되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해서 경제 부분에 물론 또 볼 거야. 그러면 노급이 다시 부활됐다. 그건 무슨 소리야? 신문왕 때로 돌아가야지. 신문왕 때는 관료들에게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시켰는데, 이때는 다시 노급이 부활됐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때는 이거는 왕권 강화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건 반대되는 거니까 이미 이때부터 왕권은 약화되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중대사회가 왕권이 대충 안정된 사회이긴 하나 어느 왕 때 무슨 조치 이후부터는 경덕왕 때 노급의 부활 이후부터는 왕권이 약화되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민정문서가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거 있죠. 그거 중요하긴 하나 지금 보지는 말자고. 머리가 아프니까. 자, 그 다음에 해공왕 때. 해공왕 2개 줄쳐놔. 해공왕 때는 뭐가 일어난다? 대공의 난이 일어난다. 대공의 난. 그리고 이 난을 계기로 전국의 96각관이 서로 다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96각관. 그래서 대공의 난, 96각관의 난, 해공왕, 그러니까 중대 맨 마지막이죠. 근데 이거는 이미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경덕왕 때 노급이 부활하면서 이때부터는 왕권이 약화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것도 왕권 약화를 반영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가 정치적 혼란기. 96각관 밑에다가요 화살표 짝 긋고요. 정치적 혼란기 이렇게만 써놔. 그래서 이때는 이미 왕권이 좀 약화된 시기라서 이거를 강력하게 진압을 잘 못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전국의 96각관이 서로 싸웠다는 얘기가 나오지. 그래서 정치적 혼란기로 접어든다라는 거야. 그래서 중대 마렵, 중대 맨 마지막 왕, 해공왕 때부터 정치적 혼란기로 접어들어서 하대 사회지. 하대는 전체적으로 그런 시대야. 왕권이 약화되고 진골귀족들의 권력 쟁탈전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중대하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반대지. 중대는 전반적으로 왕권이 강화되면서 왕권이 안정되고 정치적 안정된 시기, 하대는 왕권이 약화되고 권력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정치적 혼란은 이미 경덕왕 때 노급의 부활, 해공왕 때 대공의 난 96각관서부터 출발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여기 다 쓰여 있는 게 다 어느 때의 사실이다? 중대의 사실이다. 그러나 중대는 왕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왕별로 계속 기억을 학습을 하세요. 왕별. 당연히 일단 양이 많으면 중요하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어느 왕이 제일 중요하다? 신문왕. 거기까지. 자, 그래서 이게 중대 주요 왕입니다. 자, 그 다음에 91쪽으로 갑시다. 91쪽. 여기도 중요한 거야. 여기는 왕보다는 그 왕 밑에 써진 그 내용이 중요한 거거든. 자, 그래서 지금 신라하대. 자, 신라하대는 어떤 시대를 신라하대라고 한다? 내물개가 왕위를 계승할 때 내물개 처음은 어디다? 선덕왕부터 어느 왕까지? 경순왕까지. 다시 확인하고 가볍게. 그래서 무열개, 내물개 비교하는 거지. 그 다음에 왕이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중요하지 않다고 일부러 안 읽지는 마시고, 자, 최초로 내물왕의 후손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선덕왕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내물개, 김양삼, 10대 손 그거 줄만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원성왕 때 있었던 거 그거 반드시 줄 쳐놓으시고, 독서, 삼품가, 독서, 삼품가.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안 할 거야. 지금 그 유학 부분에서 할 거란 말이야. 자, 신라하대 시시했던 지금 건 다 신라하대지? 신라하대에 있었던 일 첫째 뭐가 있다? 독서, 삼품가가 시시되었다. 독서, 삼품가. 이거 신라하대다. 그 다음에 헌덕왕 때 있었던 일이 뭐다? 김헌창, 김범문의 난이다. 김헌창의 난. 그 다음에 김범문의 난이 있었다. 거기다 의미만 조금 연필로 미리 써놓으세요. 김헌창, 김범문의 난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때는 농아 왕이 되던 시대지. 내물개가 왕이 되잖아. 그 전에는 무열개가 왕이 됐었는데, 그럼 이때는 무열개는 왕이 되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무열개가 왕이 되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무열개가 일으킨 반란이야. 결론, 무열개 반란. 그렇게만 써놓으세요. 자, 김헌창, 김범문의 난은 어떤 의미가 있다? 무열개
반란. 그럼 무열계 반란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하대로 가야지. 뇌물계 도주라는 무열계 반란. 그래서 무열계 반란만. 자, 다음에 흥덕왕 때 유명한 사람 나오지. 흥덕왕 때 유명한 사람 나온다. 자, 흥덕왕 때 유명한 사람이 누구다? 장보고다. 장보고. 장보고가 활약한 시대도 어느 때다? 크게 보면 하대. 흥덕왕 때 이 사람이 지금의 완도에 뭘 설치했다? 청해진.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신라하대 장보고가 활약을 했다. 장보고는 해상 세력이라고도 해. 그래서 해상 세력의 성장을 의미한다. 특히 무역을 했다. 해상 무역, 해상 세력의 성장. 장보고. 지금의 어디에?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상 세력으로 성장했다. 그거. 자, 그 다음에 진성여왕은 왕 자체를 좀 별표쳐 놓으세요. 진성여왕은 하대에서 제일 그래도 잘 나오는 왕이야. 진성여왕, 이것도 여왕이야. 진성여왕 때가 하이라이트야. 좋은 게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신라 혼란의 하이라이트. 거의 사실상 나라가 망할 때나 다름없는 하이라이트거든. 자, 그래서 진성여왕 때 있었던 일, 그게 한 3개 정도 크게 나오지. 자, 뭘 편찬하는 시기다? 3대목을 편찬하는 시기다. 그거 기억하시고. 뭐? 3대목. 이거는 뭐 문화편에서 한 번 더 나올 거야. 그래서 3대목은 향가를 수록한 책이야. 자, 그래서 진성여왕 때 첫째, 향가를 수록한 3대목이 편찬되기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원종과 애노에 난 적고적 출현. 그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밀란이야. 밀란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시기야. 밀란. 자, 그래서 진성여왕 때 상황 두 번째, 뭐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밀란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신라하대지. 그러니까 신라하대가 뭐가 일어나는 시대야? 밀란. 그래서 최초나 마나 하나만 외우면 돼. 신라하대에 일어난 대표적 밀란의 이름이 뭐다? 원종과 애노. 그래서 그거 기억해요. 원종과 애노의 난이 진성여왕 때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원종과 애노의 난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밀란이 확대되는 시기다. 이때 그런 기록도 나온다. 붉은 바지 입은 도적. 그걸 적고적이라고 하는 거야. 적고적이 출현하기도 했다. 이런 기록이 나온다고. 자, 그래서 원종과 애노, 적고적의 출현. 어느 여왕으로 간다? 진성여왕. 의미는 어떻게 파악한다? 뭐 밀란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시기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 최치원이라는 사람.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이때 관리로 활약을 하면서 신라 사회의 개혁을 부르짖었다고. 10여 개의 개혁안을 제시했다고. 그래서 그걸 시무십조라고 한다. 시무십조. 그래서 3개. 그래서 진성여왕 때 최치원의 개혁안 시무십조. 그래서 3개.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성여왕 때 있었던 일 뭐다? 3대목. 향가를 수록한 3대목 편찬. 원종과 애노의 난을 계기로 밀란이 전국적으로 확대. 최치원이 유교 정치 이념에 따른 개혁안 10여 개를 올렸습니다. 시무십조. 그래서 그건 왕으로도 외워뒀어요. 진성여왕 때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서 그 밑에를 파악하는 거야. 확인하자. 자, 하대란, 다시 또 하대란 뇌물계가 왕위를 계승한 때입니다. 어느 왕부터? 선덕왕부터 경순왕까지. 확인했지? 두 번째, 귀족들의 권력 쟁탈전. 뇌물계가 집권하던 시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던 시기. 그러면 하대란 소리잖아. 이때 정치적 상황 하면 어떻게 가야 된다? 권력, 진골 귀족들, 진골 귀족들 간 권력 쟁탈전이 벌어진. 권력 쟁탈전이 벌어진. 이거 기억하시란 말이야. 이게 왕권이 강했으면 일어날 일이 없는 거지. 근데 이 시기에는 이미 중대 하대부터 보셨죠? 노고비 불한다던가 아니면 대공인한 96각간. 이게 이제 왕권이 이미 약화되는 시기라고. 그래서 뇌물계가 집권한 이 시기는 왕권이 약화되는 거야. 따라서 진골귀족 간의 권력쟁탈전이 발생한다? 아니면 거꾸로
진골 귀족들 간의 권력 쟁탈전이 벌어지니까 결국은 왕이 자주 수시로 교체되는 현상이 이때 있는 거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왕권이 약화되는 시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번 읽으세요. 귀족 권력 쟁탈전 8세기 후반, 대충 8세기 후반부터라는 거지. 진골 귀족들은 경제 기반을 확대하고 사병을 거느리고 권력 싸움을 전개했다. 8세기 후반 진골 경제 기반 확대, 사병. 따라서 무슨 말이다? 이때는 진골 귀족들이 저마다 힘을 키우는 시대라고. 그래서 경제적 기반, 그다음에 군사적 기반, 사병을 거느리고 힘을 키우고 그 힘을 바탕으로 권력 쟁탈전을 벌인다, 이런 얘기다. 밑에 그래서 이 시기 신라하대는 155년간 20여 명의 왕이 교체될 정도. 이 155년간 20여 명의 왕이 교체. 그거 줄 쳐놓으세요. 그건 외울 필요는 없는 거야. 뭐 155년간 몇 년간 몇 명이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야. 읽는 순간 아, 요거 왕이 많이 수시로 교체되는 얘기를 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아들으면 돼. 그러면 신라하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된다? 왕권이 약화되는 시기라는 거지. 자, 그래서 귀족 간 권력 쟁탈전으로 왕이 수시로 교체되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왕권이 강하다, 약하다? 왕권이 약화된다. 무열계하고 반대란 말이야. 무열계가 집권할 때는 전반적으로 왕권이 강해야 된다고. 왕권 강하다. 단순하게 공부합시다. 왕권 강하다. 왕권 약하다. 정치적으로 안정된 시기다.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대다.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요, 왕권이 강화되면서 중대는 전반적으로 왕권이 강화되면서 왕권 강화와 함께 집사부가 최고 관청이 돼. 집사부의 책임자를 시중이라고 한다. 시중. 그래서 중대는 전반적으로 왕권이 강화되면서 집사부와 집사부 시중의 권한이 강화되는 거야. 그리고 상대적으로 화백회의와 상대 등의 권한은 약화되는 거야. 그런데 신라하대는 왕권이 약화되고 진골 귀족들이 저마다 싸우니까 진골 귀족판이야. 그냥 걔네들 세상이야. 그러니까 진골 귀족들에 의한 정치가 행해지는 거지. 그게 화백회의잖아. 자, 그래서 이때는 왕권이 약화되면서 어디가 정치의 중심으로 변한다? 화백회의. 따라서 화백회의의 장인, 상대 등의 권한이 강화된다 해야 될까? 약화된다 해야 될까? 강화됩니다. 그래서 신라하대는 어디를 중심으로 정치가 행해졌다? 화백회의를 중심으로 귀족 연합 정치가 성행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그 세 번째가 그거잖아. 화백회의 상대의 권한이 약화되고 강화되고 집사부 시중의 권한은 약화됐다고. 그거 반드시. 중대는 요게 싹 바뀌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무열계 반란. 이거 한 거잖아, 크게. 이때는 누가 왕이 되던 시대야? 내물왕의 후손들이 왕이 되던 시대야. 그래서 무열계가 반란을 일으키는 거야. 내물계 도전하는 무열계 반란이 일어나는 거야. 그게 바로 뭐다? 김헌창인데 김헌창의 아버지가 김주원이라는 사람이다. 김주원이 무열계인데 원래 왕이 될 사람인데 왕이 되지 못한 거다. 왕위를 뺏긴 거다. 내물계한테. 그래서 그의 아들 김헌창이야, 그 사람이. 그러니까 김헌창 기준으로 보면 김헌창은 그의 아버지 김주원이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켰다. 그래서 그게 김헌창의 난이다. 그리고 또 김헌창의 아들이야. 그게 바로 뭐다? 김범문의 난이다. 그래서 김헌창, 김범문의 난이 일어난다. 그래서 김헌창, 김범문의 난. 그래서 크게 요거 할 때 했잖아. 크게 의미는 무열계 반란이라고. 무열계 반란. 그래서 내물계 도전하는 무열계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밀한 것에 줄 쳐놓으면 되지. 자, 김헌창 선덕왕에 이어 원성왕이 즉위하면서 무열계인 아버지 김주원 줄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봉기했다. 봉기한 사람은 김헌창이잖아. 그러니까 그는 그의 아버지지, 김주원이니까. 그의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어디를 근거로 했다? 웅주 줄. 그건 공주 말하는 거다. 국호를 뭐라고 했다? 장안줄.
연호를 뭐라고 했다? 경운출. 그래서 국호를 장안, 연호를 경운, 웅주를 대상으로 하면 김원창으로 가는 거다. 그 다음에 또 그의 아들 김범문의 난. 자, 어디에? 한산. 한산. 여기는 한강 유역을 말한다. 한산주. 한주. 봉기했으나 결국은 실패했겠지. 자, 그래서 그거 정리나. 자, 그 다음에 지방 통제력 약화. 지방 통제력 약화. 그래서 결국은 정치가 굉장히 중앙정부가 정치가 혼란한 거야. 정치. 당연히 정치가 혼란하면 중앙정부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게 되면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된다고. 지방에 대한 뭐? 통제력이 약화된다. 그래서 신라하대는 중앙정부의 힘이 약화되면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된다, 약화된다? 약화되는 게 맞다. 약화. 그리고 정치가 무질서하니까 정치가 굉장히 부패한다. 그래서 중앙에는 왕과 귀족들이 정신 못 차리고 부패적인 정치를 한다. 그 다음에 막 사치와 낭비가 심하고 뭐 국가 재정을 뭐 낭비하고 이런 일이 막 비일비재하는 거야. 그리고 부정을 저지르다 보니까 세금을 더 내라고 막 독촉을 할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백성들이 살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뭐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야? 밀란이 발생한다는 거지. 근데 이 밀란이 어떤 지방에서 어떤 반란 사건이 일어나도 결국은 중앙정부의 힘이 세면 그걸 진압하면 되는데, 이때는 중앙정부의 힘이 약화됐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더욱더 확대되더라는 거지. 자, 그래서 지방 통제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지방에서 밀란이 전국적으로 서행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밀란, 하층민의 봉기 내지는 농민 봉기. 그 다음에 지방, 반독립적인 지방 세력이 성장합니다. 호족, 이거 중요한 주제다 이거. 그래서 밀란과 호족 반드시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밀란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지방에서 호족이라는 세력이 성장했다. 어느 시대로 가야 됩니다? 신라 하대. 그리고 이제 한다. 호족부터 나왔네. 자, 호족이라는 어떤 애들이다?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반독립적인 세력. 그거 추천하세요.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반독립적인 세력. 거기 밑에다가 위에다가 지방 세력이야. 일단 지방 세력. 이 얘네들은 지방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지방 세력이라고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지방 세력인데 중앙정부의 힘이 약하니까 중앙정부의 통제를 잘 듣지 않는 애들이라는 거야.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반독립적인 세력. 그거 반드시 줄쳐놓고 계속 읽어야 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반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한 지방 세력이고, 그 다음에 그들은 근거지가 당연히 지방이고, 그래서 자기 근거지에 성을 쌓고 스스로 성주, 장군, 줄, 그리고 성주, 장군은 동그라미. 이게 호족의 개념이야. 그리고 그 지방에 무엇을 장악했다? 행정권, 군사권 장악, 줄. 자, 그래서 이 호족의 개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지방 세력이긴 하나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반독립적인 세력이라고 해야 돼. 그래서 반신라적 세력이야 얘네들은. 그 다음에 스스로 뭐라고 불렀다? 성주, 장군이라 칭하기도 했다. 그거 기억. 그 다음에 이들은 근거지가 있다는 거지. 그 근거지를 실질적으로 통치해 나갔다는 거지. 행정권, 군사권 예시적 규정이야. 어쨌든 행정권, 군사권을 장악했다. 자, 그래서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반독립적인 세력, 스스로 자기 근거지에 성을 쌓고 성주 장군이라 칭했다. 그 지역을 통제했다. 행정권도 행사했다. 군사권도 행사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호족의 개념이야. 그 반드시 별표 쳐놔야 돼. 호족은 중요한 단독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신라 하대는 뭐가 각 지방에서 각 지역별로 뭐가 성장하는 시대다. 반독립적인 세력, 호족이 성장하는 시대다. 그러면 이 신라 하대의 호족들 중앙정부에 반대하는 반신라적인 세력인 호족은 어떤 애들이 주로 이러한 반독립적인 호족으로 성장하느냐는 거야. 유형 해가지고 4가지가 나와. 유형. 첫째, 중앙의 몰락귀족. 그거 다 줄쳐놓으세요. 중앙의 몰락귀족, 그 다음에 촌주, 무역, 군진.
대표적인 군진은 뭐가 있다? 황해도 평산의 폐강진, 남해 청해진, 강화 혈구진, 경기도 남행의 당성진. 거기까지 줄쳐놔. 무슨 말이냐면 이 반독립적으로 지방을 근거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통제에서 벗어난 반독립적인 호족은 보통 4가지 유형이 그렇게 된다는 거야. 첫째, 중앙에서 몰락한 진골 귀족 출신도 있는 거야. 그래서 중앙의 몰락, 귀족 출신 첫 번째. 그 다음에 촌주 출신으로서, 촌주는 원래 지방 세력이죠, 걔네들은. 그런데 중앙정부의 힘이 셀 때는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있는데 신라하대는 중앙정부의 힘이 약하니까 거기서 이탈한다. 그래서 호족으로 성장하기도 한다. 그래서 촌주 두 번째. 그 다음에 신라하대에는 무역이 굉장히 발달하거든. 특히 해상무역. 그래서 무역이 발달한다.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또 반독립적인 호족으로 성장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누구? 군진 세력. 군진은 신라하대의 군사 중요한 지점에 군대를 배치했거든요. 그걸 군진이라고 하는 거야. 군진. 그래서 군사력을 기반으로 또 성장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보통 이 시기에는요, 무역과 군사력이 같이 겸비되어 있는 세력이 많거든. 그래서 이건 한 문장으로도 나올 수도 있어. 그러나 어쨌든 눈에 확 띄어야 돼. 중앙의 몰락귀족, 촌주, 무역, 군진 하면 맞는 거야. 그래서 4가지 항시를 기억해 놓고. 자, 그래서 결국은 신라하대는요, 반독립적인, 반신라적인 세력이 뭐? 지방 세력, 호족이 성장한다.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호족들에 의해서 결국 고려가 건국되고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건국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농민봉기로 갑시다. 농민봉기는 한번 읽으면 돼.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는다. 왕과 귀족들의 사치와 향락으로 국가 재정이 파탄에 이르렀다. 그래서 과도한 수치. 자, 이것으로 나타날 결과가 뭘까? 그럼 농민 생활이 파탄이지 뭐. 자, 그래서 신라하대로 가니까 농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렵다. 굶어 죽는 사람 많다. 그래서 토지를 이탈해서 도둑질하는 자도 많이 나타난다. 그게 조직화되면 밀란으로 되는 거지 뭐. 자, 그래서 결국은 농민 생활의 파탄이 농민봉기, 밀란을 발생한다. 진성요항 그거 반드시 별표 쳐놓고, 원종과 애노 줄, 전국적 확대 줄. 그래서 아까 진성요항 때 이거 진성요항 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진성요항 때는 뭐야? 밀란, 원종과 애노의 난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때 중앙정부가 힘이 약했기 때문에 원종과 애노의 난을 계기로 밀란이 수그러드는 게 아니라 더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이때 밀란을 보통 일반 백성을 민초라고도 하거든. 민초. 그래서 민초가들이 토지를 이타서 도둑질하면 그걸 초족의 무리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때 밀란의 가랑 기록에 보면 초족의 무리가 들끓었다. 그런 내용도 나와. 초족도 줄. 그 다음에 도적 중에서 붉은 바지 입은 도적을 특히 뭐라 그랬다? 적고적 줄. 그래서 진성령 때 그런 기록이 나온단 말이야. 원종과 애노의 난. 적고적 출현. 다시 한번 확인.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 농민봉기.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왕도 왕이지만 이런 것들 안에 다 이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진골귀족 간 권력쟁탈전, 왕권 약화, 화백길 중심으로 진골귀족들의 연합정치 성행, 무열계의 반란, 김원창과 김범문의 난, 지방통제로 약화되면서 밀란 발생, 그 다음에 지방세력인 호족 성장. 이거 아주 중요하다. 이 부분 열심히 읽으세요. 이 부분 발표 쳐놓고. 그리고 크게 비교하면 중대하고는 한 반대야. 중대 밀란하면 안 돼. 중대는 정치적으로도 안정, 혼란, 무열계, 뇌물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전반적으로 안정, 혼란. 그래서 혼란하니까 밀란도 발생하고 지방 반독립적인 지방 세력인 호족도 성장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크게 비교. 그 다음에 후상곡성 이건 간단하게. 그래서 결국은 신라가 진성여왕 때 정도 되니까 중앙정부의 힘은 경주 부근 지역만 미치는 거야. 그 나머지 지역은 다 통제력을 따르지 않는 거야. 그게 사실상 망한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래서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호족이 성장하고 농민 봉기가 발생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조직화되어서 결국은 나라까지 건국한 사람도 있다.
그래서 후삼국이 성립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신라하대 후삼국 성립. 결국은 후삼국을 고려가 통일해서 또 고려로 가는 거지. 자, 그래서 후삼국 통일 순서만 후백제 건국 거기다 씁시다. 미리. 후백제는 견훤이라고 써놓은 견훤, 완산주, 가로 전주 그 두 개만 써놔. 자, 후백제란 나라는 견훤이 세웠다는 얘기고 수도는 완산주, 지금의 전주란 소리야. 자, 그 다음에 후고구려. 후고구려는 궁예라고 썼다. 궁예. 그 다음에 송악, 가로 개성 그거 두 개만 씁시다. 자, 그래서 궁예가 세운 나라가 후고구려, 수도는 송악, 개성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진, 태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후고구려가 이름이 바뀐 거야. 그래서 궁예가 맨 처음에 후고구려를 세웠지, 그 다음에 국호를 2번 변경합니다. 그래서 후고구려에서 뭘로? 마진, 마진에서 뭘로? 태봉. 그래서 후고구려부터 태봉까지가 바로 궁예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마진 밑에다가 철원 이렇게 써놨어. 철원. 그래서 궁예는 맨 처음에 송악의 도읍을 정하고 후고구려를 건국했으나 철원으로 수도를 옮긴다고. 그때가 마진이라고. 마진. 그 다음에 이제 태봉 때 궁예 밑에서 활약한 사람이 왕건이라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건국합니다. 그래서 고려 줄쳐놓고 그 연도까지 좀 외우세요. 앞으로 고려는 전반적으로 공부해야 될 거니까. 다른 연도는 안 외워도 그거는 외워. 그리고 이걸 10세기 전반의 상황으로 이해하는 거지. 고려 918년. 그리고 고려 밑에다는 왕건, 그 다음에 송악, 가로 개성. 그래서 고려는 왕건에 의해서 건국된 나라고, 수도는 왕건이 원래 송악, 개성 출신 호족이거든 이 사람이. 그래서 수도를 다시 송악, 개성으로 옮기는 거지. 그래서 고려가 망할 때까지 수도가 개성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발해 멸망 926년. 요거는 뭐 후삼국 통일과는 관련이 없지만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북쪽의 발해가 멸망하는 거야. 926년 발해 멸망. 자, 고려 건국이 먼저입니다. 발해 멸망이 먼저입니다. 고려 건국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뭐 발해 멸망으로 갑시다. 자, 여기까지. 지금은 요 정도만. 그리고 이제 고려 처음 할 때 왕건의 후삼국 통일 과정 한번 크게 더 볼 거야. 근데 조금 더 그때는 자세하게 볼 거고 지금은 요 정도만. 자, 그래서 지금 이 동이신라 시대 할 때 중대하고 하대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좀 해놓으시라고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